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이번 10강에서는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간단히 말하면 표준 정교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를 제곱한 값 또는 그 제곱한 값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포입니다. 이 분포는 통계에서 특히 모집단의 분산을 추론하는데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앞서 우리는 표본 평균을 이용해 모집단 평균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는 모집단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즉 모집단의 분산이 궁금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집단 전체를 모두 관측할 수는 없기에 이 경우에도 표본을 이용해 분산을 계산하게 되며 이를 표본 분산이라고 부른다고 앞서 구강에서도 이미 알아봤었습니다. 이렇게 구한 표본 분산을 통해 모집단의 분산은 얼마나 될지 추정할 때 활용되는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실제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표본 분산과 관련해 다음의 수치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집단 분산의 추정 방법과 이 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이후 이론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중 이번 강의에서는 적합성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합성 검정이란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가 우리가 설정한 특정 가설, 즉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로 주사위 던지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주사위가 공정한 주사위라면 각 눈이 나올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주사위를 600번 던졌을 경우 각 눈이 대략 100번씩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대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각 주사위 눈이 나온 횟수가 모두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사위는 공정한 주사위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600번 던져서 관측된 결과의 분포와 앞서 설정한 기대 분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공정한 주사위라도 모든 눈이 딱 100번씩 나오기는 어렵겠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각 눈이 나온 결과값이 이론상 기대값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일 겁니다. 차이가 작다면 여전히 공정한 주사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대한 값과 차이가 너무 크다면 공정한 주사위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와 기대된 분포의 차이가 우연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적합성 검정이라고 하며 이때 사용되는 분포가 바로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우선 기대되는 분포는 앞서 설명한 대로 각 눈이 나온 횟수가 모두 100회인 분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600번을 던져서 나온 결과가 다음의 표와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핵심 문제는 관측된 분포와 기대되는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우연의 영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카이제곱 분포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선 적합성 검정을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하는데요.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에서 1은 98번 나왔는데 이를 우리는 관측 도수라고 합니다. 앞서 가정했듯 기대 도수는 100이죠. 따라서 실제 관측 도수 98에서 기대 도수 100을 빼준 뒤 제곱해주고 마지막으로 기대빈도 100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결국 이 값은 100분의 4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다른 주사위의 눈 2, 3, 4, 5, 6도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각 주사위의 눈이 실제 관측된 도수에 기대 도수 100을 빼고 제곱한 다음 기대 도수인 100으로 나눠준 뒤 모두 더해주면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계산한 검정 통계량은 20.38입니다. 이제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카이제곱 분포도 T분포처럼 자유도를 가지고 자유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적합성 검정에서는 자유도가 결과의 범주수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총 6개의 범주를 가지므로 자유도는 5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분포는 자유도가 5인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 분포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포표의 첫 열에서 자유도 5를 찾고 첫 행에서 0.05를 찾으면 그 교차점에서 11.07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도가 5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유의 수준 0.05, 즉 5%에 해당하는 기준값이 11.07이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의 수준 5%는 무엇을 뜻할까요? 다음 그래프는 자유도가 5인 카이제곱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세운 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나타내고 X축은 검정 통계량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묘사된 것처럼 검정 통계량이 유의 수준 5%에 해당하는 값인 11.07 이상이 될 확률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의 수준 5%는 어떤 특정 기준값을 항상 제시하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값보다 검정 통계량이 크게 나올 확률이 5%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 즉 주사위가 공정해서 각 눈이 100번씩 나온다는 가설이 참이라면 검정 통계량이 유의 수준 5%의 기준값인 11.07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5%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통계에서는 보통 유의 수준 5%에 해당하는 기준값보다 더 큰 검정 통계량이 관측되면 처음에 세웠던 가설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가설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끼가 여우보다 빠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끼와 여우를 100번 경주시켜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우가 95번 이기고 토끼가 5번밖에 못 이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토끼가 여우보다 빠르다 라는 믿음을 포기하는 게 맞겠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참이라고 믿었던 가설 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은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가설을 포기하는 게 맞다 라고 말하는 게 통계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유의 수준 5%란 우리가 설정한 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 해당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5%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이 기준값 이상이라면 그러한 결과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세웠던 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또한 가설을 검정할 때 유의 수준을 1%나 10%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통계에서는 관례적으로 5% 유의 수준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통해 얻은 검정 통계량이 5% 유의 수준의 기준값인 11.07 이상이라면 공정한 주사위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5% 이하이므로 우리는 이 주사위는 공정하다 라는 가설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은 20.38로 5% 유의 수준의 인계값인 11.07보다 훨씬 큰 값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주사위는 공정한 주사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합성 검정은 일상적인 상황에도 가볍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제육볶음, 수육, 삼겹살에 대한 선호도는 같다. 이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설이 참이라면 세 가지 메뉴는 모두 100표씩 받아야 합니다. 즉 이 경우 기대 도수는 제육볶음 100, 수육 100, 삼겹살 100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정확히 100표씩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분명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정확히 100표씩 얻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선호도가 동일하다 라는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히 큰 차이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카이제곱 적합성 검정입니다. 만약 실제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계산과 결론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과 해설은 영상 설명란에 별도의 링크로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결과의 범주가 3개이므로 자유도는 2가 됩니다.
지금까지 카이제곱 분포와 적합성 검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우리는 적합성 검정에서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함으로써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합성 검정과 카이제곱 분포는 다양한 사례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